이 나라 저 나라, 여권 하나면 세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우신가요?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시기인 만큼 국내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내 여행의 트렌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이죠. 오토캠핑, 차박, 백패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중 배낭 하나만 메고 세상을 누비는, 몸은 무거워도 마음만큼은 한없이 가벼운 백패킹을 소재로 한 실화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 와일드는 PCT를 걷는 셰릴 스트레이드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PCT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의 약자로 직역하면 태평양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가 되죠. 멕시코 국경에서 시작돼 캐나다까지 이어지는 PCT의 길이는 자그마치 4,300km입니다. 미국을 종단해야 하는 만큼 그 길이는 정말 상상 이상이죠. 영화는 완주하는 사람이 도전자의 10%도 채 안 되는 이 험난한 트레일을 26살의 젊은 셰릴이 완주하는 모습을 정말 담백하게 그려냅니다. 어려서부터 소설가가 꿈이었던 셰릴은 가난한 삶과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보내죠. 성인이 되면서 그나마 삶이 좀 나아지나 싶었지만, 그녀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그녀의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셰릴은 그 충격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막장 인생을 살게 된 셰릴은 우연히 들른 아웃도어 용품점에서 PCT 안내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셰릴은 26살이 되던 1995년 드디어 PCT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영화는 PCT를 홀로 걷는 현재의 셰릴과 과거의 엉망이었던 셰릴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셰릴이 PCT를 걸으며 느끼는 현재의 감정을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시켜주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전개 방식 때문에 영화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셰릴의 감정선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비단 스토리 전개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도 한몫했는데요. 주인공 셰릴을 연기한 리즈 위더스푼, 엄마 바비 역의 로라 던, 두 배우 모두 영화 개봉 이듬해인 2015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각각 그 이름을 올려놓은 걸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삶에 지쳐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는 영화 와일드입니다. 독일의 인기 코미디언 하페 케르켈링. 그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부와 명예 모두를 거머쥔 남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하페는 과로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런 그에게 의사가 내린 처방은 3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기만 하라는 것. 휴식이란 이름의 지루함에 지쳐가던 때 하페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하게 됩니다. 무작정 떠난 순례길에서 하페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죠. Ich weiß noch nicht mal, wer ich wirklich bin. Wie soll ich denn da wissen, wer Gott ist? 영화 나의 산티아고는 순례길에 다녀온 하페가 쓴 기행문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를 원작으로 합니다. 코미디언이 쓴 글을 원작으로 해서 그런지 영화는 하페의 여정을 굉장히 유쾌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42일 동안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야만 했던 하페. 특히나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하페였기에 남들보다 배는 더 힘들었을 게 뻔했는데요. 하페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영화는 함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소소한 재밌거리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스페인 시골 특유의 아름다운 풍경과 아기자기한 마을들, 그리고 순례자들의 생활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그때의 추억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실 거고요.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가 2008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시설이 훨씬 더 열악하게 표현됐다는 것은 참고 바랄게요. 영화 나의 산티아고였습니다. Kommt die Hans auch irgendwie anders vor? Allerdings.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은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는 호재, 하비, 현악, 휘 4명의 친구들이 단돈 80만원과 카메라 한 대만을 들고 떠난 365일 동안의 유럽 여행을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이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은 같은 대학 영화과 친구들인데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다시 되돌아갈 곳이 없도록 학교까지 모두 자퇴하고 유럽으로 떠나게 되죠. 그들의 야심찬 계획은 이랬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기에 유럽의 많은 민박집들을 돌며 그들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무료 숙식을 제공받으며 여행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었죠. 이 영화는 2015년에 MBC 추석특집 예능으로 리메이크되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홍철 씨가 복귀하는 작품으로 소문이 나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죠.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 이게 리얼 다큐와 TV 예능이라는 차이에서 발생한 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청률이나 대중의 관심도를 차치하고서라도 원작이자 모티브가 된 영화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예의가 없었다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은 굉장히 교육적인 작품이라고도 많이 일컬어지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에도 선정되었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 다큐멘터리 형식의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30일 만에 동원 관객수가 2만 명을 돌파하며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최단기간 2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되기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럽 배낭여행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청춘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이 3편의 영화 모두 개봉 당시에 봤었는데요. 리뷰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니 저 또한 이전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던 때가 너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장하드를 꺼내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추억해봐야겠습니다. 무비맨이었습니다.